네, 다시 시작입니다. 금요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친구들과 점심 먹고 카페에서 놀았습니다. 한 주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섭게 내려갈 때는 주가를 잘 버티다가 또 너무 내리니까 반등 시에 조금 손절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가 더 걱정이 됩니다. 뭐 10% 폭락과 거의 또 뭐 다시 올려봤자 뭐 5% 폭등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다음 주는 화요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수요일에는 미국 금리 회의록, 목요일엔 옵션 만기일, 금요일엔 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또 한국은행 회의록까지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사실 지난주 반등도 외국인과 개인은 팔았는데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하게 사서 올라간 거로 보입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참 대응이 어렵습니다. 지난주 무섭게 내려가는 것은 피크아웃이 그 공포였습니다. 애플과 또 메타의 그런 소문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끝없이 추락했고, 금요일날 약간 반등은 했지만 또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유리멘탈인 저는 더 어렵습니다. 다행히 현금화해서 조금 걱정은 덜었지만 다음 주에 내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저로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기계적이어야 할까? 손절매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다. 손실 회피 편향.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뇌는 공포를 느끼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 내일은 반등할 거야. 희망회로. 세력이 개미털기를 하는 거야. 합리화. 이런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손절 타이밍은 영영 떠나간다.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기계적이어야 한다. AI 로봇이 된 것처럼 미리 정해둔 숫자에 도달하면 아무런 감정 없이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한다. 사실 저도 많이 버티고 싶었지만 모든 계좌가 마이너스 10%를 넘어갔기 때문에 약간 반등하는 순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매수 전에 손절가를 먼저 입력하라.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 주문을 넣을 때 매도 조건을 동시에 세팅하는 것이다. 나는 이 주식을 10,000원에 사지만 만약 내 판단이 틀려 9,500원 마이너스 5%가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판다. 이런 원칙이 없으면 매수 버튼을 누를 자격이 없다. 실전 손절 기준, 나만의 데드라인 정하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손절해야 할까?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매수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퍼센트 기준법.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룰.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한다. 몇 퍼센트로 정할지는 해당 주식의 최근 변동을 살펴보며 설정해야 한다. 등락이 심한 종목이라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등락폭이 1, 2% 이내의 종목이라면 조금 빡빡하게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5% 아래에서 설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은 기준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장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손실폭이 확정되어 있어 큰 손실을 막아준다. 단점은 속임수에 걸려 팔자마자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마이너스 50% 같은 대형 손실을 막아주는 보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퍼센트 기준법은 분산 투자를 할 때 진가가 드러난다. 우리가 투자 종목을 찾다 보면 이것도 좋은 종목인 것 같고 저것도 좋은 종목인 것 같다. 어디선가 본 몰빵 말고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면 이것도 매수하고 저것도 매수한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일수록 계좌의 종목 수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하나하나 대응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이때 확실한 손절 라인 하나만 정해두면 관리가 가능하다. 손절을 마이너스 3%로 고정했을 때 6종목 중 상승 종목이 절반만 되어도 결과는 수익이다. 손절을 못하는 분들은 손절한 금액을 잃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한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손절 금액은 사업 비용이자 보험료다. 우리가 자영업을 해도 가게 월세를 내고 재료비를 쓴다. 물건이 안 팔린다고 월세를 안 낼 수 있을까?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작은 손절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에 지불하는 당연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료 아깝다, 사고가 나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손절매는 내 계좌 전체가 깡통을 차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지불하는 소멸성 보험료다. 3%의 보험료를 내고 97%의 자산을 지켜냈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방어다. 사실 금요일 엄청나게 폭등하는 것을 보고 손절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또 그래도 손실이 나지 않고 본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는 손절하지 않고 버티겠다고 마음먹지만 결국에는 버티다가 큰 코 다치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손절 후 주가가 오르는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자. 그것은 시장의 변덕일 뿐이다. 여러분이 칭찬받아야 할 점은 원칙을 지켰다는 사실 그 자체다. 저도 엄청나게 후회를 했지만 내 탓은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멘탈을 잡기로 했습니다. 손절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했다면 여러분에게는 다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열립니다. 오늘 손실본 종목은 잊어버리고 확보한 소중한 시드머니로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파도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때의 수익으로 아까의 손실을 메우고도 남을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손절하지 못하고 물려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구경만 해야 합니다. 잡초를 작을 때 뽑아야 힘이 덜 듭니다. 뿌리가 깊게 뻗은 후에 뽑으려 하면 밭 전체가 망가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썩어가는 사과가 있다면 과감하게 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사과들이 썩지 않습니다. 그것이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술, 손절의 미학입니다. 감사합니다.